네, 안녕하세요. 방송언어 4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역시 코로나건 뭐건 지구가 공전하는 건 맞나 봐요. 별로 이제 한여름 내내 비만 오더니 어느새 가을이 왔는데 여러분들을 캠퍼스에서 보기가 이렇게 참 어려우니 이제 참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67조 미디어의 언어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 1쪽을 보면 지금 요번 그 차시의 내용들은 주로 이제 법령과 관련되는 일단 국어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법령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교재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좀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일단 여기는 그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미디어 중에 이제 문어 화법과 관련되는 그런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주로 이제 국어 합법과 관련되는 방송, 영화,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규범과 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첫 번째 그 강의 자료 프린트물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국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잘 모를 텐데 지금의 한 90년대 중반 학번들, 90년대 학번들 한 9호 학번 정도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 조례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그 가슴에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 맹세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 한글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언어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존중받지 못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제 2005년이 되면서 어떤 언어에게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1999년도 이제 소위 말해서 1차 한류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후반부 이제 몇몇 드라마라든지 주로 그때 초기 한류는 드라마였거든요. 그때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그야말로 대사전도 만들게 되고 하면서 국어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대사전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제 국립국어원, 이제 국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알지만 탁과 학생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알고 있겠지만,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러면서 사전도 만들고 국어 기본법, 왜냐면 국어 기본법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헌법이 있어야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심의에서 그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어 기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미안해요. 지금 바깥에 그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작업을 하는지 시끄러워서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 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되었고, 여기 이제 그 강의 자료를 보면 국어 기본법은 법률 제 14,625호 정부조직법에서 이제 공표를 하고, 또 이제 모든 법령이 그렇지만 이제 그 개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죠. 그래서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 도대체 이 국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조직법이에요. 법령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개정해 놓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국어 기본법을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이념은 여러분이 뭐 보면 알겠지만 뭐 그거는 각자 읽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국어를 잘 보존해서 이제 우리말을 후손들에게 이제 전해주자, 뭐 이런 뜻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보면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이라고 해서 제15조의 국어 문화의 확산에서 문화체육부 장관령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또 전광판까지 네,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는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올바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하위 법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기본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그 강의 자료 2페이지로 넘어가면 신문 잡지는 문어화법에 해당하니까 이제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방송과 영화에 초점을 두어 올바른 매체 언어, 그러니까 미디어 언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매체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도 오늘 수업에서도 이번 주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언어라 할 것이냐, 매체 언어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죠. 그러다 보니 뭐 어차피 매체도 한자어고 그 다음에 미디어도 외래어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뭐 요즘은 이제 한자와 좀 멀어지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아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언어를 규정하는 그런 소위 뭐 기성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 집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한자의 경우에는 이제 삼국시대 초기에 한자가 도입이 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 극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라틴 문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한자는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음은 중국이나 일본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국어의 어휘의 한 75% 정도가 대부분 한자어이기도 하고,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한자어와 외래어, 이제 다른 한자 문화권이 아닌 뭐 구미제어라는 것은 유럽의 여러 언어들, 또 뭐 이런 언어들에서 유입되는 것과는 조금 유입의 시기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조금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사실 이제 국어학 분야에서 뭐 언어학도 마찬가지, 어떤 언어나 외래 요소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용, borrow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차용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해서 차용어죠. 그 차용의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여서 이것이 어떤 고유어 체계 안에서 수용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유럽 언어의 뭐 영어니까요. 유럽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외래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매체 언어와 미디어 언어는 같은 얘기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이제 매체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3.2 방송 심의에 관한 그런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2005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실은 국어 기본법을 만든 이유는 이런 방송이라든지 뭐 신문 잡지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그다음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역으로 귀납적으로 이제 국어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기본법은 이제 그 2008년에 이제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그 쌤이 알기로 이게 거의 장차관급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정부 조직 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 위원회는 굉장히 이제 권한이 큰 위원회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언론 매체가 이제 말하자면 매스미디어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제 규칙들이 여러 가지로 쫙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방송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놔서 선생님이 이걸 이제 그 강의 자료에 따로 놓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 그 강의 자료 2페이지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 8절 방송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은 삭제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학생회 같은데 관여하는 친구들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하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고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개정하고 잘못된 것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삭제한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한 항목은 뭐냐면 각주 1번을 한번 봐주실까요? 강의 자료 이 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주 1번이 있는데 삭제된 내용은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에 이바지해야 한다. 뭐 이제 이 뭐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는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삭제를 했어요. 아마 삭제한 입장에서는 그 상위법인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건데 이걸 뭘 써놨느냐라는 생각에서 삭제를 한 것 같고 또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삭제 항목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2번은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범 언어와 기술 언어, 그러니까 규범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술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규범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뭐 맞춤법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규범 언어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술 언어학은 descriptive라고 해요. 그러니까 describe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describe 한다는 뭐예요? 묘사하다, 그리다. 우리가 글쓰기 할 때도 묘사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묘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describe, 이제 기술을 한다. 그래서 그 테크니컬한 그런 한자의 기술이 아니라 묘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술 언어학입니다. 기술 언어학에는 어떤 언어 표현이 옳다 그르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술 언어학에서는 욕설도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왜 욕설도 연구 대상이 되느냐? 기술의 측면에서는 묘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더 낫고 아름답고 추하고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욕설 표현이 왜 나오느냐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만을 어널리시스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학문적 입장이고요. 반면에 규범 언어학은 요거는 하면 안 된다. 또 은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 어두에서 경음, 된소리 발음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옳고 그르고의 관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와 국어 교육학과는 다른 거예요. 국어 교육학과에는 우리 학교에는 사범대학이 없지만 국어 교육학은 그렇게 규범성을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선생님을 이제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반면에 국어국문학과는 그중에 뭐 문학은 당연하고요. 국어학의 경우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왜 깨구리라고 하느냐, 왜 꽈사무실이라고 하느냐, 이런 어두경음화가 일어나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규범과 관련 규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정말 가장 강력한 규범이 뭐겠어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기본법 산하에 방송 심의에 관한 그런 규정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언 표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드라마 뭐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어떤 특별한 지역의 방언하자, 토지를 드라마로 한다. 그러면 토지는 나중에 보면 이쪽에 처음에는 이제 경상도 하동 쪽의 경상도 방언하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반면에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간도로 넘어갔을 때는 그 근처에 한복 지역의 방언 화자들이, 그래서 토지라는 드라마에는 그런 방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공적인 뭐 예를 들면 뉴스라든지 이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항상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억양이나 어조, 비속어, 은어, 조속한 조어, 신조어들이 되겠죠. 조속한 조어, 신조어들이나 욕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특별한 구성의 경우에는 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개그 프로에서 이제 요런 것들이, 그래서 각각의 방송국에서 항상 이제 그 분기별로 이제 이런 바른말 고운말과 관련되는 방송 순화와 관련되는 어떤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개그나 이제 이런 토크 중심의 예능 프로, 뭐 런닝맨이라든지 우리들이 보면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아주 극단적인 비속어나 욕설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2조 외국어입니다.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 순화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외래어가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제 와서 여러분들 뭘로 바꾸겠어요? 혹시 요즘 자몽차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자몽의 원래 이름 여러분들 알죠? 그레이프루트입니다. 이게 자몽이 됐어요. 너무 웃기죠? 이게 자몽이라고 하는 과일이 선생님도 먹어본 지가 아마 이게 90년대 정도에 이제 고급 과일로 이제 그 백화점에 먼저 이렇게 입점이 됐어요. 이제 열대 과일이 이제 흔치 않던 시절, 아마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바나나, 그것도 거의 지금 같으면 물러서 먹지도 않는, 여러분 버릴 것 같은 그런 바나나를 놓고 그 어떤 집에서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라고 이제 어두경우말을 많이 하지만, 바나나 같은 경우는 소풍 갈 때나 먹는, 뭐 한 개, 두 개 넣어 가지고 가는 정말 귀한 그런 과일이었는데, 지금 뭐 정말 가장 값싼 과일 중에 하나 과일이 되었죠. 근데 자몽도 요즘 그렇게 비싼 과일이 아니죠. 아주 귀한 과일로 선물용, 지금 추석과 같은 선물용으로 들어왔던 그런 과일인데, 그레이프루트가 도대체 왜 자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레몬하고 비슷하네. 자몽티 있고 레몬티 있으니. 그런데 이건 그러면 자몬도 아니고, 그쵸? 자몬도 아니고 레몬인데, 자, 하나의 배경을 든다면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자봉이라고 했어요. 자봉. 그러니까 느낌이 파고죠? 어떤 식으로 그레이프루트가 자몽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과일을 왜 자봉이라고 불렀는지의 문제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그레이프루트라고 하는 명칭은 지금 여러분 어때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입이 되면서 이제 원어와는 멀어져서 이상한 차용어로 한국어에서 또 자몽으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예쁜,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쁜 과일 명칭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어나 이런 것들이 한 언어 체계에 정착을 해버리면, 물론 이 뿌리도 모르는 어떤, 사실 자몽 같은 경우 뿌리도 없는 어떤 외국어가 정착되어 버려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외래어를 쓰게 될 거라면 예쁜 외래어 표현이라고 자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얘기인데, 방송에서는 여러분도 원론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외국어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젊은 세대들은 훨씬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6 세대 좀 문제가 많은, 뭐 40 이상의, 40도 젊다, 한 5060, 386 세대들이라고 하죠. 지금의 586. 그러니까 이 못 살던 시절에 뭐 정말 못 살던 시절에 외국 거의 못 나가고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와 하던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응답하라 1988을 본 친구들이 많아서 그 시절이 그랬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뭐 해외 유학 한번 갔다 오면 뭐 교수로 취직할 수 있었던, 그 미국에서 학위 하나 받은 걸로 평생 교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좀 50대 이상의 세대들이, 특히 40대까지도 포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좀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쓰는 것을 좀 선호하는 그런, 그걸로 이제 좀 뭔가를 뭐랄까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 또 나라가 잘 살다 보니 뭐 한류니 해서 이렇게 국가의 문화적 역량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절을 살다 보니 선생님 세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1차 수업에서 먼저 외국어와 관련되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강의 자료 3쪽을 가봐 주세요. 3쪽에 가보면 여기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 이것을 2005년, 2010년, 2015년에 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변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세대들을 이제 많이 접해보고, 많이 접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발표 같은 걸 시켜보면 생각보다, 뭐랄까, 외국어 표현을 오히려 학생들은 덜 쓰고, 더 정확하게 쓰고, 오히려 순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재 70쪽부터 71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 2005년에 이 조사한 논문에서는 보면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전반적으로 별 느낌이 없다. 한 40% 정도의 사람이 별 느낌이 없다. 뭐 좀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비율이 많은 것은 27.2%에 해당하는 알아듣기 어려워 좋지 않다. 이건 아마 이제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에 해당하는 것 같고, 13.8%의 경우에는 역겨운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값,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가 한 40% 되고, 그 다음에 다소간 부정적인 느낌에 해당하는 부류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한 50% 거의 가까이 되고, 긍정적인 느낌, 학식이 높아 보인다, 세련된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의 시간에 꼭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용어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0년과 2015년 논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5년 논문은 뭐냐면, 그 세 번째 그 그래프는 2010년에 똑같은 표지 지표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2005년 논문과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2015년 논문은 요 2010년의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나, 느낌이 달라졌나를 조사하다 보니까 비교를 한 논문이라 유의미한 그런 비교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난 척하는 느낌, 세련된 느낌, 학식이 높아 보임, 유치해 보임, 별 느낌이 없다. 역시 2010년 논문에서도 별 느낌이 없다가 34.8%입니다. 사실 이제 뭐 별썩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뭐 아나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15년에는 본인이 이제 이 교수님 조남이 김창영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김창영 선생님 자신이 조사한 결과와 2010년에 양정환 선생의 그 결과표를 비교를 해봤어요. 역시 그래서 그 강의 자료 맨 하단에를 보면 별 느낌이 없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7.3%예요. 그러니까 15년에. 그러니까 오히려 별 느낌이 없다. 이게 2005년에 그 40% 가까이 되었던 논문과 흡사한 것이죠. 난 잘난 척하는 느낌이 있다. 거의 비슷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다. 학식이 높아 보인다. 이거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입장이 조금 더 2015년에 증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면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뭐 수적으로 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표현을 쓸 때는 아주 일반화된 외래어와 선생님은 좀 많이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말을 하거나 뭐 스크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스크린한다. 그러니까 검토한다. 뭐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평범한 용어 같은 경우는 뭐 국어국문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한테는 지적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뭐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좀 교수님들이 이제 좀 뭐랄까,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외래어 외국어를 쓰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가 남용되는 경우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강의 자료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남용되는 경우들 뭐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뭐 찾아보라고 하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들을 보면 뭐 미션을 주겠다. 과제 혹은 임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바디위 단점. 네, 이런 게 좀 그래요. 사실은 이제 아마 영화 제목도 그렇고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런닝맨을 달리는 사람들 글쎄요. 어떨까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역으로 하도 외래어 그러니까 외국어 그 제목들이 많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우리말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또 혹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뭐 군사부 일체를 집사부 일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좀 뭐랄까요 산뜻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볼까요? 뭐 바디위 단점 이런 거는 정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페이스가 이제 글쎄요 이제 이게 얼굴이라고 근데 얼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화장품 용어의 경우에 이제 페이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텐션. 글쎄요, 이거를 텐션이라는 단어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지나도 다 아는데 굳이 이 표현을 써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참 슬픈 얘기 하나 한다면 이제 교육부에서 뭐 전공 능력의 어떤 키워드 같은 것을 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국문과에서도 스토리 디자인, 네, 살아남으려고 뭐 이야기 구성, 뭐 창의적인 이야기 짝 이런 거 하면 요즘은 분위기가 네 글쎄요 스토리 디자인 뭐 이런 거 컨텐츠 그러니까 이미 근데 컨텐츠 같은 용어는 컨텐츠 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도 있어요. 이제 와서는 그 컨텐츠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컨텐츠는
외래어는 아니에요.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 설명을 하겠지만 외국어입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사실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요. 네, 균형을 맞추고 싶었어요. 네, 화이트하고, 이건 정말 싫으네요. 네, 난 트라이 해보고, 네, 네, 글쎄요, 네. 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좀 먹어봐라 할 때 try 그런 것도 뭐, 시도해보세요 이럴 수도 없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외국어들을 한국어 안에서 사용하다면 한국적인 콩글리시가 되죠. 화이팅. 뭐 이제는 뭐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뭐 외국인들도 화이팅 하고는 있지만 페이크, 뭐 페이크.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표현의 쿠세.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곤조라는 말을 잘 모를 텐데 이 곤조는 근성이라는 한자어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곤조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근데 근성 있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똑같은 한자인데 그 한자어인데 우리는 근성으로 발음하고 일본식 발음은 달라서 곤조라 그래요. 여러분은 아마 곤조란 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야, 저 곤조 부리네 그러면 그건 나쁜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좀 땡깡 부리고 그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에서의 고집, 집념, 뭐 이런 집념도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근성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특히 90년대 이후 일본식 그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들이 굉장히 순화가 많이 됐어요. 많이 돼서 뭐 당구장에서 쓰는 뭐 겐세이 이런 당구장 용어, 건축 용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순화된 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뭐 국어학 용어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국어학 용어에서도 음소, 형태소 이런 것들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들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화 시기에 이제 19세기 말까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오리지널 한자어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면서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대의 지금의 학문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일본식 한자어들이 학술 용어로 많이 남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포스 글쎄요. 이제 포스 아우라 이게 분위기와는 좀 또 다른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근데 한 번 정착을 해버리면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요즘 온갖 애티튜드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글쎄요. 남 컴다운 뭐 진정해라. 투머치의 극치. 네. 리얼 상황. 근데 뭐 리얼 상황은 요새는 오히려 리얼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 상황. 셀렉트 한다. 뭐 도대체 이런 그 초등학생용 영어 단어를 왜 굳이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블로우를 이용해 봐서 네, 이제 드라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드라이 바람. 마스크로 보나 바디 프로포션으로 보나 이게 주로 패션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 그 방송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죠. 뭐 이제 근데 바디 프로페션 잘 안 쓰고 이제 비율이 참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고 마스크가 이제 간단히 말해서 페이스죠. 또 네, 뭐 그다음에 멘탈. 뭐 멘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랜덤도 통계 용어에서 랜덤이란 말을 이제 무작위보다 거의 반반씩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 이 외에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분 안에 10개만 10분은 너무 많이 줬나 뭐 게임처럼 1분 안에 뭐 10개 말하기 해도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외래어 표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강의 자료 그 10쪽에 보면 강의 자료 10쪽입니다. 강의 자료 10쪽에 보면 보충 자료에 외래어가 무엇이냐.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은 다들 외국어가 된 거예요. 반면에 잘 알고 있겠지만 뭐 담배가 타바코에서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텔레비전 이건 거의 외래어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로부터 외래어의 규정입니다.
네, 10페이지 보충 자료.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한국어에 동화되어 한국어처럼 사용되는 단어. 고요와 함께 국어의 어휘 체계를 형성하는 요서이며 차용어, 빌어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는 뜻이죠. 차용되는 것은 단어 위에도 의문 문법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 나중에 그 뒤쪽에 발음과 관련되는 것들 그런 얘기할 때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을 사실은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해요.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서 외래어는 이제 수용을 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국어 어휘 체계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 첫 번째 발음, 형태, 용법이 한국어의 특질과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이나 혼용이 아니고 한국어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설명이나 주석 등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한글로 적어야 하고 외국어에 대한 의식이 없고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사용 빈도가 잦고 차용 후 사용 기간이 길다. 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 담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제 그 거의 이 모든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외래어인지 아닌지, 외국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국어에 대한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얘를 외래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외국어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요 부분은 제 뒤쪽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1차 시 수업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